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한국 시간 9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더즐리 씨와 더즐리 부인은 프리벳과 사번지에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상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더즐리 씨는 드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큰 콧 수염을 가진 큰 남자였다. 더즐리 부인은 말랐다. 그녀는 이웃들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더들리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어디에도 더 좋은 소년은 없었다. 더즐리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포터 가족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다. 포터 부인은 더즐리 부인의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 그들은 포터 부부를 몹시 싫어했다. 왜냐하면 포터 부부는 더즐리 부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포터 부부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더들리는 그런 아이와 어울려서는 안 돼. 더즐리 가족은 생각했다. 어느 흐린 날 그들이 깨어났을 때 더즐리 부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더즐리 씨는 출근 준비를 했다. 더즐리 부인은 더들리를 돌보았다. 그들은 부엉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8시 30분에 더즐리 씨는 그의 집을 떠났다. 그는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갔다. 길 모퉁이에서 그는 고양이를 보았다. 그 고양이는 지도를 읽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놀랐다. 그는 다시 보았다. 하지만 지도는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빛의 속임수였을 거야. 더즐리 씨는 눈을 깜빡이고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고양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차의 거울에 비친 고양이를 계속 보았다. 그 고양이는 이제 프리벳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보았다. 고양이는 지도나 표지판을 읽을 수 없어. 그는 고양이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더즐리 씨가 아침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그는 이상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알아챘다. 그들은 에메랄드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웃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참을 수 없었다. 멍청한 새 패션이야. 그는 생각했다. 차들이 이동했고 그는 회사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의 마음은 드릴로 돌아왔다. 더즐리 씨는 항상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그의 사무실은 9층에 있었다. 부엉이들이 창밖을 날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부엉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놀랐다. 그러나 더즐리 씨는 평범한 아침을 보냈다. 그는 점심시간까지 기분이 좋았다. 점심시간에 그는 길 건너 빵집에 빵을 사러 갔다. 그는 망토를 입은 사람들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몇 단어를 엿들었다. 포터 부부, 맞아요. 그것이 제가 들은 것입니다. 네, 그의 아들 해리. 더즐리 씨는 완전히 멈춰 섰다. 그는 겁이 났다. 그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집에 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생각했다. 포터는 흔한 이름이야. 그는 조카의 이름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합이나 해롤드일 수도 있어. 그는 더즐리 부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동생에 대한 어떤 말도 싫어했다. 하지만 그 망토를 입은 사람들은 더즐리 씨는 그날 오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5시에 건물을 떠났다. 그는 건물 밖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그 사람은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는 말했다. 기뻐하세요. 알려진 누구가 마침내 사라졌어요. 머글들도 이 행복한 날을 축하해야 해요. 그 남자는 더즐리 씨를 껴안았다. 그리고 걸어가 버렸다. 더즐리 씨는 당황했다. 그는 서둘러 그의 차로 가서 집으로 출발했다. 더즐리 씨는 집에 도착해서 그 고양이를 보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정원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같은 고양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눈 주위에 같은 표시가 있었다. 슈! 더즐리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평범한 고양이의 행동이야? 더즐리 씨는 궁금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더들리를 재운 후 그는 저녁 뉴스를 보았다. 오늘 전국의 부엉이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는 보통 밤에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대낮에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뉴스 해설자가 말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별똥별을 보고했습니다. 일기예보관이 말했다. 더즐리 씨는 그의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영국 전역에서 별똥별이라고? 낮에 날아다니는 올빼미? 망토를 입은 신비한 사람들, 그리고 포터에 대한 속삭임. 더즐리 부인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페투니아, 당신은 최근 동생에 대해 들었어요? 그가 예상했던 대로 더즐리 부인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평소에 그녀의 여동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왜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더즐리 씨는 중얼거렸다. 올빼미들, 별똥별들, 그리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더즐리 부인이 쏘아붙였다. 그들의 아들, 그의 이름이 뭐죠? 하워드, 그렇지 않아요? 해리예요. 불쾌하고 흔한 이름이죠. 아, 그래요. 더즐리 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이 끔찍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걱정되었다. 그는 그 주제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층으로 자러 갔다. 한편 밖의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것은 자정이 다 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한 남자가 모퉁이에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방금 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고 매우 늙었다. 그는 긴 은색 머리와 수염을 가졌다. 그는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앨버스 덤블도어였다. 덤블도어는 망토를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가 그를 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 고양이의 모습이 그를 즐겁게 했다. 그는 허허 웃었다. 덤블도어는 주머니에서 은색 담배 라이터를 발견했다. 그가 그것을 딸칵했다. 가장 가까운 가로등이 꺼졌다. 그는 12번이나 풋아우터를 클릭했다. 모든 가로등이 꺼졌다. 그는 거리를 어둡게 만들었다. 덤블도어는 4번지로 다가갔다. 그리고 고양이 옆 담 위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그것에게 말했다. 여기서 만나다니 좋네요. 그는 고양이에게 미소를 짓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다. 대신에 그는 한 여자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꽤 엄격해 보였다. 이 여자는 맥고나걸 교수였다. 그녀는 볼드모트가 정말 사라졌는지 궁금했다. 그가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덤블도어? 그녀가 물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알려진 누구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녀가 계속했다. 오, 친애하는 교수님, 우리는 계속 알려진 누구라고 말해선 안 돼요. 우리는 그를 볼드모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덤블도어가 격려했다. 오, 좋아요. 볼드모트가 정말 포터 부부를 죽였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물었다. 덤블도어는 고개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숨을 헉 쉬었다. 그가 해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어린 소년을 죽일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볼드모트의 힘은 어쨌든 깨졌다고요. 그래서 그가 떠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해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궁금했다. 저는 해리를 그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덤블도어가 설명했다. 맥고나걸은 충격을 받았다. 덤블도어,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봤어요. 더즐리 가족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이 있어요. 저는 그가 엄마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사탕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에게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어떻게 여기에 오지요? 덤블도어? 해그리드가 그를 데려올 겁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저는 해그리드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낮은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거대한 오토바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은 그들 앞에 착륙했다. 오토바이에 탄 남자는 거대했다. 그는 거친 검은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팔에 담요 뭉치를 들고 있었다. 해그리드, 덤블도어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 없죠? 그렇죠? 문제 없어요, 선생님. 집은 거의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무사히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동안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거인이 말했다. 덤블도어와 맥고나걸은 자고 있는 아기를 관찰했다. 그는 이마에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번개 모양 같았다. 자, 그를 이리 줘요, 해그리드. 우리는 이 일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팔에 안았다. 그리고 더즐리 가족의 집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는 해리를 현관에 부드럽게 놓았다. 그는 해리와 함께 편지를 집어 넣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둘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해그리드는 울었다. 맥고나걸은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깜빡였다. 덤블도어의 눈은 평소의 반짝임을 잃었다. 자, 덤블도어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일은 없어요. 우리는 가는 게 나아요. 네, 해그리드가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맥거나걸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 그는 떠났다. 곧 뵙겠습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는 은색 풋 아우터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한 번 딸깍 했다. 가로등이 다시 켜졌다. 그는 고양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행운을 빌어 해리.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망토를 휘두르며 사라졌다. 해리포터는 담요 안에서 뒹굴었다. 하지만 그는 깨지 않았다. 그가 특별한지도 모른 채, 그가 유명한지도 모른 채, 그는 계속 잤다. 전국의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에게
건배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소년 해리포터를 위하여라고.